3월 19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주한 경기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력은 역시나 이제 다저스 다마언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마언 잘 들어와줬죠, 그죠? 제가 어제 이제 분석 때 했던 말들 선발은 비슷비슷 그리고 선발은 비슷비슷하고 이만하가 조금 나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방망이하고 이제 불펜의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이제 KT 소니붐 대 서울 SK의 맞대결입니다.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놓고. SK는 지금 이제 확정이 됐죠, 그죠? 예, 확정이 돼서 이제 롯데를 어느 정도 돌릴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전희철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어, 팬들을 위해서, 롯데를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예, 말을 했고,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선수들 남은 일정들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짜놨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유출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롯데가 조금은 들어가되 너무 과한 롯데는 좀 돌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됐고요. 다만 이제 부상을 좀 달고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출장은 조금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오재현이 부상이거든요, 그죠? 오재현이 부상을 좀 달고 뛰고 있는데 오재현을 얼마나 돌릴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주전 의존도가 꽤나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재현 빠지는 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 아마 오재현이 올 시즌에 이제 종료 후에 이제 FA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출전 의지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면 일단 경기는 나올 것 같고 아마 출장 시간을 좀 조절해 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SK는 이제 양로테, 약간의 로테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배구에 또 전례가 있잖아요, 그죠? 배구 감독들이 인터뷰했다가 말 바꾸고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일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롯데를 돌림에 있어서는 원정이 조금 원활하잖아. 그치? 오늘은 또 원정 경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맞붙는 양 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 팀 다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들이고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팀들이란 말이야. 수원 KT도 그렇고 서울 SK도 그렇고. 근데 일정을 보면 SK가 오늘 원정에서 경기를 하고 다음 경기가 홈 이렇게 가요. 모비스, 장판, LG. 아무래도 우승한 다음번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롯데가 들어간다면 오늘 경기가 좀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근데 인터뷰를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강한 롯데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롯데 정도. 양롯데 정도 생각을 좀 하시고 만약에 풀주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출장 시간 조절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위 싸움이 지금 박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2위 싸움은 지금 누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흐름에 있고 KT가 직전 경기 LG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자 완전히 지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정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해도 좀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최근에 뭐 경기력은 뭐 꾸준하죠, 그죠? 수비에서의 전혀 문제가 없고 최근 5경기 실점 비율을 보더라도 평균 뭐 70 실점이 안 돼요. 최근 5경기 중에 이제 서울 삼성전에 83점 실점을 한 경기가 있긴 한데 이 경기를 포함해도 최근 5경기 실점이 67.6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비가 진짜 숨막히긴 해, 경기를 보면. 전부 수비 잘하는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진짜 문성곤 이런 애들 수비하는 거 보면은 진짜 토 나오긴 합니다. 직전 경기도 이제 90대 62. 간만에 이제 이날은 뭐 득점도 좀 잘 나왔던 경기인데, 창원 LG를 60점으로 묶어버렸다. 60점으로 묶어버렸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좀 항상 좀 이 팀의 아쉬운 건 이제 공격력인데 저는 그래도 직전 경기 간만에 허운이 좀 폭발을 했다는 점은 그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아요. 허운이 올 시즌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이유는 이제 손목 부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슛을 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도 많았던 데다가 EASL 일정까지 좀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근데 허운이 어쨌든 간만에 좀 시원한 좀 득점을 좀 올렸다는 거는 그래도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KT가 오늘 새로운 용병이 오늘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길게 뛰지는 않을 거고, 예, 그래도 5번 용병 자리를 한 명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생겼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KT는 아무래도 이제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첫 경기부터 크게 뭐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의 활약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KT도 이제 수비 로테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일단 뭐 문정현, 해먼즈, 서운 뭐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득점했고 하용기도 좋았고, 예, 어쨌든 KT는 저는 지금 너무 좋게 보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수비 굉장히 좀 잘 잡혀 있고 공격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공격력도 조금 살아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좀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SK가 오늘 조금 그 뭐야 로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 아쉽게 준 건 있어, 그지? 역배를 좀 받았어요. 이거 정력 바뀌었냐? 원래 역배였나? 조금 더 역배를 좀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좀 KT가 좀 괜찮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 팀의 이제 맞대결을 보면은 올 시즌에 이제 SK가 KT를 상대로 굉장히 좀 많이 이겼습니다. 예, KT가 올해 딱 한 경기를 이겼는데 역시 홈에서의 승리였고요. 77대 75 승리를 거뒀고 KT가 올해 두 번의 이제 홈에서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한 경기는 가장 최근의 맞대결 74대 85로 패배를 했다. 예, 나머지 SK 홈에서는 전부 KT가 패배. 소위 이제 SK가 KT를 꽤 잘 괴롭혀 오기는 했어요. 예, 오기는 했지만은 오늘은 조금 이해관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KT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왜 역배로 봤지 이거 처음에? 그래서 오늘은 KT 가장 오늘 경기의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죠? 예, 우승을 확정지은 다음 경기라는 거. 작년 시즌 말에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기억나세요? 음, 기억나세요? 그 지구 우승 확정하고 파티한 다음 날 다 졌거든. 그래도 지구 우승을 확정지은 팀들이면 나름 잘하는 팀들이잖아요. 다음 경기에서 내가 기억하기로 한 팀인가밖에 못 이겼던 걸로 기억해. 다 졌어. 다. 이제 그런 부분 하나같이 다 졌어. 뭐 양키스 다 졌어. 딱 한 팀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게 배당을 이 정도로 준 거는 아마 이제 상대 전적하고 전희철 감독이 롯데를 많이 돌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강력한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 SK가 우승을 확정진 다음 경기가 원정이고, 예, 그리고 이 경기 다음부터 이제 SK 홈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조금 롯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재원이 부상을 약간 달고 뛰고 있다. 본인은 이제 FA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출장 시간을 저는 좀 조절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KT 사이드, KT 사이드. 음. 그래서 KT 승마 1.5까지 요거까지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긴 하죠, 그죠? 예, 조현철 감독의 의지를 봤을 때는 롯데를 그렇게 많이 돌리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세컨 유닛에서 소닉붐이 이제 얼마나 벌려놓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언어버는 좀 양 팀 다 수비가 너무 좋은 팀들이라 가지고, 예. 근데 SK가 이제 주전이 좀 빠졌을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양팀 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7점, 68점. SK도 KT 못지않은 수비팀이라 가지고 일단 언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경기 후반에 약간 좀 대충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KT는 공격도 대충해. 그래서 언더. 네, 언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KT 승 언. 네. KT는 공격을 대충 해버려.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 카드하고 이제 3화인데
그러니까 배구 경기들을 보면 이제 롯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 감독들이 인터뷰하고 실제로 경기 운영하는 게 다른 케이스도 많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인데, 근데 오히려 배구는 좀 이제 아예 그냥 수위 싸움 쳐지고 이런 팀들은 그냥 경기를 부상만 아니면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런 팀들이 좀 편한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양 팀 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카드도 이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가 좀 있을 만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카드한테 좀 많이 저기 이기지를 못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3연패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동기부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권 팀들이 아니고 순위 싸움에서 멀어져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뭐 열심히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가 약간 좀 부상이 있어요, 그죠? 예,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결장한 경기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풀로 뛰지는 않았고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예, 3세트 반 정도 소화를 했는데 8득점으로 좀 좋지가 않았어. 예, 그리고 니콜리치야 뭐 내동 이제 기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고 좋은 경기 안 좋은 경기 좀 왔다 갔다 하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들도 좀 많이 돌렸었어요. 뭐 김영근, 김지한, 송명근 이런 자원들로 좀 돌렸으면서 손해보험에게 3대1로 좀 패배를 했다. 근데 이 경기가 이제 손해보험이었다는 걸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알리가 일단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예, 알리아그 파라스트가 3세트 절반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홈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가동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손보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게 사마기 때문에. 어, 근데 아무튼 뭐 베스트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팀 다 최근에 뭐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두 팀 다 이제 3승 2패로, 꽤나 좀 이기는 모습들.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시즌이 이제 탈락이 결정된 팀이, 뭔가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한테 이기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야구도 그래. 아무래도 이제 부담 없이 하는 팀, 그리고 뭔가 부담을 안고 하는 팀,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겠죠. 물론 이제 롯데가 들어가는 이해관계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양 팀 다 상승 2패로 나름대로 뭐 괜찮은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다. 여기도 이제 알리파즐리와 이제 막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공전은 완벽하게 실패를 했죠. 예, 막심도 이제 직전 경기 좀 좋지 않았고 파저리도 최근에 약간의 좀 부상을 좀 달고 뛰고 있는데 결정한 경기들도 좀 있었고 최근에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풀 세트를 소화를 했어요. 예, 옥저전에 이제 4세트를 소화하면서 33득점으로 그래도 괜찮은 컨디션을 확인을 좀 시켜줬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올 시즌 양 팀의 좀 맞대결을 보면 삼성화재가 딱 한 경기 승리를 거뒀고 예, 나머지 경기는 전부 우리카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우리카드가 이제 3연승에 있고 양 팀이 만났을 때는 거의 난타전이 많았어. 5경기 중에 이제 풀세트 접전이 2경기, 그리고 3대1 경기가 이제 3경기였는데 셧아웃 경기가 한 번도 없었고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좀 피튀는 그런 경기를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은 좀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음, 뭐 어느 정도 크게 롯데를 돌릴 것 같은 분위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우리 카드도 마찬가지고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고 삼성화자도 파즐리가 일단 건재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양 팀 다 그래도 시즌 유종의미 경기를 할 것 같아서 역시나 피틸 만한 스쿼드고 실제로 이제 상대 전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 예. 최근에 조금 이제 오버가 안 뜨는 것들, 안 뜨는 경기들이 좀 많잖아요. 오버를 볼 만한 경기들이. 근데 그런 경기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1, 2세트 하다가 좀 나가리 될 것 같으면 경기가 빼버리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포시가 좀 남아있는 팀들에서 좀 나오는 행태란 말이야. 근데 이 팀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이렇게 많이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184.5 오버에다가 일단 1순위는 프렌. 네, 파저리가 일단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좀 괜찮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홈에 우리 카드가 일반승 정도는 좀 찍지 않을까 정도 생각. 1순위는 프렌, 오바, 우리 카드 승.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장 대 도공의 맞대결입니다. 일단 순위가 이제
순위가 또 바뀌었죠, 그죠? 지금 이제 승점 3점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일단 승점 3점을 따야 의미가 있어요, 그죠? 승점을 3점을 따면 이게 동률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또 경기 막판에 또 힘 뺄까봐 내 그게 걱정이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걱정이긴 한다. 승점을 3점을 따야지만 의미가 있고 5세트를 가면은 이제 승점 3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간만에 이제 경기 감각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외의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이제 주전들을 좀 가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렇게 주전들 안 돌리다가 돌린 경기들을 보면 그 선수들이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메가가 완전히 좋은 컨디션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3세트 경기, 그러니까 3대6 셧아웃으로 이겼는데 35득점. 근데 메가 같은 경우는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쉬고 돌아온 효과는 진짜 확실했다. 확실했다. 이런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추김치가 없다 보니까 메가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해관계가 왜 오늘 중요하냐면 정관장이 오늘 승점 3점을 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경기가. 그래서 경기 만약에 뭐 4세트, 5세트까지 가는데 메가를 4세트, 5세트까지 풀로 잡아 돌리지는 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경기 후반에 어떤 운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지금 메가 없으면은 공격이 좀 많이 힘든 정관장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메가를 5세트를 몰빵으로 잡아 돌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기 내에서 그런 눈치 싸움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살짝 들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상대가 이제 도공이라고 하면은 사실 만만하지가 않죠, 그렇죠? 도공 최근에 뭐 연승이 좀 끊어지긴 했지만 공수 밸런스 상당히 좋은 팀이고 최근에 연승이 6연승까지 좀 갔던 팀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경기 초반에 도공이 한 세트, 두 세트 뭐 이렇게 따는 시점이 되면 전 정관장의 경기를 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경기 후반에.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그래도 기준점이 181이면은 조금 좀 요거는 그래도 요 정도 기준점이면은 오버를 한번 볼만 하지 않을까. 경기 초반에 1세트 1세트 정도 좀 주고 받을 만한 차이의 양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4세트 가면은 날 수 있는 기준점이긴 하니까 오버 정도는 좀 생각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 경기 초반에 도공이 세트만 좀 일찍 딴다고 하면은 저는 역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올라온 메가 몰빵 굉장히 좀 무섭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도공도 밸런스가 꽤나 좀 잘 잡혀 있는 팀 그리고 마지막 경기의 동기부여를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프렌 그리고 오바보다는 차라리 프렌이나 저는 역배 사이드를 좀 고려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도공역 풀 옵, 역풀 옵. 오히려 오바가 조금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기는 해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제일 중요한 경기죠. 이제 컵스하고 이제 다저스의 맞대결인데 제가 일단 이 일본 시리즈를 이 도쿄 시리즈를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경기를 나눠 먹기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서도. 그리고 그 나눠 먹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제는 다저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카고 컵스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 생각이 조금 좀 달라지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수의 차이가 더 컸다. 불펜의 차이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어제 경기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얼리로 오픈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발들이 투수를 올리고 있는 과정이야. 그렇다 보니까 조금 투수 교체가 좀 일찍 들어갔죠. 이마나 같은 경우는 볼넷을 많이 주다 보니까 투수가 좀 늘어났고 그렇고 원래 카운셀 감독이 불펜 운영을 진짜 좀 종잡기가 어려운 감독이거든요. 약간 뭐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약간 그러는데 어제는 좀 빨리 돌렸죠. 근데 어제 좀 빨리 내린 거는 좀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저스야 뭐 이제 뭐 불펜의 양이 굉장히 좀 많은 팀이고 양과 질에서 뭐 컵스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운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펜 차이는 오늘도 넘사벽의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는 컵스에 빠따. 컵스에 빠따가 여전히 많이 올라온 상태는 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경기를 보면서 컵스는 그래도 올해 작년에도 수비가 꽤 좋은 팀이었거든요. 리그에서 5A가 리그 9위 정도 되니까 역시 상위권의 팀, 그리고 뭐 골든글러브 유격수도 또 있는 팀이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수비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 어제 치명적인 실수로 경기 흐름을 넘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삼루수 매쇼도 어제 좀 실수성 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걸리는 대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이제 스즈키 세이야가 이제 작년에는 외야를 같이 버무리면서 떴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타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스즈키 세이야가 작년에 이제 수비에서도 좀 좋아진 모습, 공격에서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수비 나가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따가 올해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 칼 터커가 오다 보니까 이제 지타로 옮겼는데, 아무래도 수비를 같이 하는 게 선수들은 좋아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빠따에서의 약간의 마이너스 어느 정도가 나올지 살짝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 정도인 것 같고. 자, 오늘 선발은 이제 스틸하고 이제 사사키가 나오는데,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컵스의 올해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컵스가 선발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좋지도 않아.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 선수들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선수를 뽑아봐라 그러면 전 스틸이에요. 스틸이 제일 나은 선발이다. 아마 선발이 올해 이마나가, 스틸, 타이온, 아사드? 아사드 작년에 잘했죠. 5선발은 누구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선발에 이렇게 라인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스틸이 제일 낫거든. 그래서 오늘은 컵스가 조금 더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경기 결장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134이닝 소화를 했고 5승 5패. 그리고 9인당 삼진 9.02개, 9인당 볼넷 2.47개. 굉장히 좀, 제구도 좀 안정적인 선수고. 레파토리는 이제 투피치에 좀 가까운 유형이긴 한데, 뭐 다 던지긴 다 던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투피치, 직슬의 투피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근데 좌우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스틸, 뭐, 항상 이제 그래도 기본빵 이상을 좀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안정적인 피칭, 그리고 프리번 배츠도 이제 빠져있는 요런 다저스라고 하면은, 역시나 괜찮은 피칭을 좀 예상해볼 만한데, 확실히 나는 에드먼이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해. 에드먼이 작년에 이제 우승 청부사의 느낌으로 이제 포시에서 잘해주기도 했잖아요. 근데 에드먼의 특징이 자완상대공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번에 배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 실제로 적시타도 하나 때렸고, 그리고 이제 진루타도 하나 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에드먼이 타선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정도 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컵스는 어제도 드러났지만 오늘도 불펜을 빨리 돌릴 거예요. 그죠? 선발들이 지금 시즌은 지금 한 일주일 더 뒤에 있단 말이야. 그치? 한 10일 정도 더 뒤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구수가 완전히 올라온 시점이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도 불펜을 잡아 돌린다 그러면 뭐 선발도 중요하긴 한데 양 팀의 불펜 체급차가 분명히 이제 어제도 느껴졌죠. 솔직하게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스쿼드는. 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도 이제 하위권의 불펜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스틸은 좀 그래도 사사키보다는 좀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투수를 많이 채우지 않았을 때 맥시멈 5회 정도를 보고 4이닝은 불펜을 좀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사사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키가 저는 1년 더 할 줄 알았어요, 재수를. 근데 그냥 진출을 해버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구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한 시즌을 제대로 치른 적이 없잖아요, 그죠? MPB 버전 구창모란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계약을 받았고, 근데 솔직히 전 다저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다저스가 선발이 올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뭐 스넬, 뭐 글래스나우, 그리고 뭐 야마모토, 그리고 올해 복귀하는 메이하고 저기 곤솔린까지 해가지고 사사키, 롯데, 오타니 6일 로테를 좀 돌릴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사키가 충분히 좀 먹힐 만한 저는 팀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다저스하고 굉장히 좀
핏이 좀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범 경기에서 폼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사사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저 기준으로도 구위가 밀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약간 이제 제대로 이제 증명한 시즌이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구위만 놓고 봤을 때 메이저에서 절대 빠지는 구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거는 일단 시범 경기 지금 폼이 좋고 스플리터예요, 스플리터. 예, 일본 투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적응에 어려워하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 디셉션하고 디셉션이 솔직히 메이저 투수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플리터야. 스플리터를 제대로 처음에 적응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죠? 이마나가 그리고 센가 그리고 이제 요번에 나가는 이제 사사키도 스플리터 포크볼이 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는 체인지업의 비율이 더 높은 리그라 가지고 이렇게 좀 적응에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마나가도 시즌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공략이 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들. 근데 사사키는 어떤 투수입니까? 이 선수는 포크볼을 직구 다음으로 많이 던지는 선수죠. 예, 그리고 이 포크볼이 이 팬그래프닷컴에 이제 유망주 랭킹 1위에 올랐는데 이 포크볼이 원래 80 스케일 파이프라인에서 원래 80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80을 줬어요. 그만큼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예, 팬그래프가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은 있어. 예,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하게 주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80 스케일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의 저는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사사키에 대해서 제가 좀 선출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사키가 구종이 너무 단조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사키는 그 포크볼로 슬라이더도 던질 수 있고 그 포크볼로 커브도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포크볼을 이건 선출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포크볼을 원래 일반적으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한 투수 기준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흘러요. 체인지업하고 비슷하게 흐르죠. 방향이. 근데 사사키는 이 왼손하고 오른손을 조정을 하더라고. 이 스플리터를 보면. 그래서 슬라이더식으로 휘는 궤적도 있어.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 이제 커브의 궤적을. 근데 그거는 그립을 좀 봐야 좀 정확할 것 같기는 한데 스플리터 치고는 너무 많이 휘기는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투피치에서 오는 단점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이 선수의 단점은 이제 내구성인 거지. 저는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꽤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사사키를. 근데 제가 하나 딱 우려하는 거는 어제 그 솔직히 경험 많은 이마나가나 야마모토 젊은 선수지만 경험도 많은 선수죠. 작년에 월드 시리즈도 뛰었고. 근데 두 선수 다 굉장히 좀 긴장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사사키의 이제 그 긴장 모드, 새가슴 모드가 이제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제 컵스 타선 그리고 사사키의 지금의 폼 그리고 스플리터 이런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사사키가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투수들도 사사키보다 좀 더 윗급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투수들도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를 좀 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걸린다. 아무래도 고국에서 자기 이제 데뷔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MLB 데뷔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살짝 좀 걱정스럽긴 하다. 근데 저는 1회만 좀 잘 남기면은 충분히 좀 좋은 피칭 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만약에 다저스가 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오늘 노나먹기로 이제 컵스 역쪽을 좀 보려고 했던 경기인데요. 예,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저는 컵스 타선이 제 생각보다도 더 아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 오늘도 다저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노나먹기 이슈 그리고 이제 사사키 롭게 MLB 데뷔전 부담 요 정도가 좀 리스크일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체급 차이가 역시나 좀 많이 느껴졌던 경기 그리고 선발들이 오늘도 길게 못 던진다고 했을 때 불펜의 체급 차이가 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다저스 1마일까지는 좀 볼만하고 2.5는 오늘은 컵스 쪽을 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스틸이 선발에서는 조금 우위가 있는 투수기 때문에 오늘은 2.5. 근데 불펜이 오늘의 언어버는 역시 이제 사사키가 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이제 불펜들이 컨디션 안 올라오는 투수들 한 명 걸리면 어제 이제 그랬죠, 그죠? 컵스도 이제 약간 좀 애매하게 제고 안 되는 그 친구가 이제 혼자 두드려 맞았잖아. 그래서 비기닝을 좀 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언더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사키만 크게 안 터지면 사사키가 한 4이닝만 먹어줘도 되거든 다저스는.
사사키만 그 긴장 이슈 때문에 크게 안 터지면은 저는 8.5 언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스틸 괜찮은 투수거든. 안정적인 투수거든. 8.5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해 야구 좀 짧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할 얘기 더럽게 많았네 또. 예, 길게 해서 좀 죄송하고 시즌 들어가면 좀 짧게 할게요. 다저스 승 1마인 2.5는 풀엔 8.5는 저는 언더사이드 보면서 오늘 4경기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주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조합 잘 짜가지고 오늘 어제는 이제 올킬 한 폴로 좀 아쉽게 놓쳤는데 오늘은 좀 올킬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